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한때 넥스트 지단으로 꼽히며 각광받았던 선수였지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으로 끝끝내 월클이 되지 못한 사미르 나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사미르 나스리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지만 윙어도 충분히 잘 소화해내는 선수로 아스날 시절엔 사이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제2의 피레스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활약했었던 선수였습니다. 깔끔한 드리블과 준수한 피칭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이긴 하나 기복이 심하고 말년에 접어들수록 부상 빈도가 잦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나스리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리강 영플레이어를 수상할 정도로 프랑스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프랑스 대표팀 데뷔에도 성공하며 유로 대회에서도 2경기 교체 출전하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당연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에게 많은 클럽들이 접근했고 당시 흘렙의 대치자를 구하던 벵거 감독의 눈에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스리는 08-09 시즌 아스날로 이적해왔습니다. 벵거 감독은 그의 포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그의 주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엔 이미 파브레가스가 위치해 있는 상태라 나스리는 측면 윙어로 기용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재능은 엄청난 선수여서 그런지 측면 자리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포텐이 완전히 터져버린 시즌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10-11 시즌이었습니다. 프리시즌의 무패 우승의 주역인 피레스와 함께 훈련하며 측면에서의 플레이에 대해 튜터링을 받은 나스리는 주전이었던 아르샤빈을 밀어낼 정도로 미친 듯한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2의 피레스라는 호평을 받았을 정도였는데요. 그의 미친 듯한 플레이가 나온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플럼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나스리의 레전드 경기라고 평가될 정도로 원맨쇼로만 멀티골을 터뜨린 경기였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아스날은 잠시나마 1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 시즌의 나스리는 리그에서만 10골 1도움, 전체로는 15골 4도움을 기록하며 완전히 포텐을 터뜨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파브레가스, 반페르시와 함께 팀을 대표하는 핵심 자원으로 등극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나스리는 자신이 활약한 것에 대해 아스날에게 더 높은 주급을 요구했고 이뿐만 아니라 우승을 원한다며 팀을 떠날 것 같은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파브리가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앞두고 있어 팬들은 처음에 그가 제발 떠나지 않길 바랬는데요. 그러나 나스리가 지속적으로 주급과 이적에 대한 발언들을 하자 결국 팬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0-11 시즌이 시작되고 리그 2라운드가 지났을 무렵 그는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나스리는 데뷔전인 토트넘전에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화려한 등장을 알리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었습니다. 맨시티에서의 데뷔 시즌 리그 30경기 5골 9도움으로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을 거두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즌 후 그는 호기롭게 유로 대회에 나섰습니다. 나스리는 이 대회에서 핫플레이어로 꼽힐 만큼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력적인 면을 떠나 대표팀 내에서 내분을 일으켜 무리를 빚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요약하자면 먼저 프랑스가 스웨덴에게 2-0으로 대패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알루디아비가 부진한 공격진에게 한마디 하자 화가 난 나스리가 욕설을 퍼부어 라커룸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8강전에서 스페인에게 패배한 후에는 주장인 요리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프랑스의 기자를 향해서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 프랑스 대표팀이 대회 시작 전서부터 여러 이슈로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나스리가 불난 집에 더 큰 불을 질러버린 격이었는데요. 또한 이후에는 새 감독으로 부임한 데시안 감독과도 마찰을 일으켜 한동안 대표팀에 차출되지도 못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맨시티로 복귀한 나스리는 대표팀에서의 여파가 컸는지 지난 시즌만큼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백업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다행히 13-14 시즌에 들어서는 이전의 기량을 되찾아 리그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잦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그리니 감독은 데브라이너, 스톨링과 같은 이선 자원들을 영입하는 데 이를 얻고 맨시티가 이들을 필두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 하며 사실상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체중관리 실패로 감독의 눈밖에 나버리며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이미 전부터 그의 불안한 입지를 감지하고 있던 여러 클럽들이 그의 영입에 나섰습니다. 나스리의 선택은 바로 세비야로의 임대였습니다. 훗날 나스리가 밝히길 당시 세비야의 산파울리 감독이 본인을 굉장히 원했으며 유흥의 자유까지 부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엔 구단에게 앞장서서 보호해주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스리의 입장에선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니 이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세비야로 임대온 그는 시즌 초반 좋은 퍼포먼스로 부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어 챔피언스리그 16강 레스터시티와의 중요한 2차전에서 바디의 도발로 퇴장을 당하고 이후엔 부상까지 당하며 팀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맨시티로 복귀한 그는 또다시 이적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도핑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스리는 치료 목적의 투여라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규정치가 넘는 양을 투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최대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징계 수위가 굉장히 높아 선수 생활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터키의 안탈리아스포르로 이적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도핑 징계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며 2018년 1월 반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난 2019년 1월 그에게 손을 내민 팀이 있었으니 바로 맨시티 시절의 은사 페이그리니가 이끌고 있는 웨스트햄이었습니다. 나스리는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으며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했으나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더 길어 큰 임팩트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이후 19-20 시즌엔 맨시티 시절의 동료 콤파니가 감독직을 맡은 안도레흐트로 이적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코로나로 리그가 조기 종료되어버렸고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도레흐트는 선수들에게 이동 및 훈련 일정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나스리는 구단의 지침을 어기고 그냥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구단은 그를 방출시키는 데 이르게 되죠. 그렇게 방출된 나스리는 더 이상 팀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를 선언하며 이른 나이에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스리는 벤제마 베나르파와 함께 프랑스 87년생 트로이카라고 불리며 슈퍼 유망주로 꼽히던 선수였습니다. 이들 중 성공한 선수는 벤제마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나스리 정도면 성공했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유망주 시절에 봤던 기대에 비해서는 못 미친 성장인 것 같습니다. 선수의 프로페셔널함이 중요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한때 넥스트 지단, 제2의 피리스로 꼽히기도 했던 사미르 나스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